4살 아들을 키우면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40살 남자입니다. 요즘 다 그렇듯이 저희 부부도 맞벌이를 하고 있고 한참 커가는 아이 덕분에 행복한 일도 많지만 그만큼 힘든 일도 적지 않아요. 저도 물론 직장 다니고 퇴근하면 아이와 늦게까지 놀아주다 보니 몸이 많이 피곤하지만 저보다는 우리 아이 엄마가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정말 어디 가서 결혼 하나만큼은 나보다 잘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최고의 아내 그리고 최고의 아이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착하고 배려심도 많고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내와 심하게 다퉈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힘들게 밖에 나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내는 아내를 보고 있으면 슈퍼맨이 꼭 남자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저도 아내를 많이 도와주려 노력하고 청소 설거지 육아를 같이 하고 있지만 항상 아내가 꼭 한 번 더 확인하고 완벽하게 해두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집에 아내가 없으면 일주일도 못 가서 엉망이 될 게 뻔합니다. 나와 행복한 가정을 꾸려주고 우리 두 사람을 나눠 닮은 아이까지 선물해준 아내를 아직도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100점짜리 남편은 분명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직장 다니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집에서 쉬게 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진 않아요.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고 좋은 엄마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던 아내였는데 제가 돈만 많이 벌었으면 힘들게 나가서 일 시키지 않고 집안일도 안 시키고 싶어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면서 저까지 살뜰하게 챙겨주는 아내를 볼 때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제게는 정말 과분할 정도로 좋은 사람인데 오히려 저와 결혼해서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사는 집은 처가가 바로 근처라서 아이 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역시 두 분 모두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고 처갓집과 저는 전혀 갈등도 없고 오히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유튜브 다른 영상을 보다 보니 요즘은 고부 갈등이 아니라 장서 갈등이 더 심한 시절이라 하더라고요. 장모님과 사위가 서로 안 좋아서 싸우고 남남이 되고 결국 아내와의 관계까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처갓집 갈 때마다 장모님 좋아하시는 간식을 잔뜩 싸서 들고 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안이에요. 저와 아내는 지금 현재 경기도 모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곳에서 직장을 다니다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 동네에서 살았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결혼하시고 쭉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오셨죠. 그런데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이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된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아직도 작은 지방 소도시에 살고 계시고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아버지께서 계속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지금은 나이도 있고 시골에서 더 오래 사는 것이 힘들어져서 소위 말해 읍내라고 하는 도시로 나와 지내는 중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택시 운전을 좀 하다가 적성에 안 맞으셨는지 현재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예전에는 같이 농사를 하시다가 읍내에 나와 살기 시작한 뒤로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전업주부세요. 시골에서 살던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이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비위를 평생 맞춰주며 사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고 실제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많이 혼나고 아버지한테 체벌도 많이 당했어요. 다행히도 제가 시골에서는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라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읍내에 나와서 자취를 할 수 있었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가면 다시 시골로 내려와서 아버지와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말에 이를 악물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부모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군대 다녀와서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결혼할 때까지 전부 서울과 경기도에서 살았어요. 제가 저는 마지막 국민학교 졸업생이라서 국민학교가 더 익숙하네요. 아무튼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어릴 때는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달려와서 책가방만 내려놓고 농밭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고 집에서 TV 보고 싶은 날에도 무조건 아버지 농사일을 도와드려야만 했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 다닐 때쯤 친구가 자기 집에 게임기를 새로 샀다고 해서 학교 끝나고 딱 1시간만 놀다 가려고 했는데 새로 산 게임기로 같이 놀다 보니 해가 떨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집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께서 손에 부직갱이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진짜 그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맞은 이유도 연락 없이 늦게 들어왔다 같은 평범한 이유가 아니라 그날 할 일이 많은데 제가 농사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 원인이었죠. 제 방에서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상처난 부위에 약을 발라주시면서 너는 꼭 농사 짓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가서 살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크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실 텐데 예전에는 집에서 아버지와 제가 먹는 밥상과 어머니가 먹는 밥상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버지와 제가 같이 먹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아직도 시골에서는 따로 밥상을 차려 먹는 집이 많습니다. 시골에서 사니까 비싼 고기 반찬 같은 건 마음껏 먹기 힘들었는데 소세지라도 굽고 계란이라도 부치면 아버지와 제 밥상에만 올리시고 어머니는 김치와 나물로 대충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말이 따로 밥상을 차리는 거지 그냥 개다리 소밥만도 못한 작은 상에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옛날 철없던 시절에도 그게 너무 보기 싫었고 다행히 시내로 나와서 아파트에 살기 시작한 뒤로는 두 분이 따로 밥상 차려서 식사하시진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직 너무 말이 안 통하는 고집불통이시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모든 가족이 군말 없이 따르길 원하십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간이 큰 남자는 저희 아버지 말고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집에 돌아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말 한마디로 어머니를 종처럼 부립니다. 물 떠와라, 커피 내와라, 과일 좀 깎아라, TV 리모컨 좀 가져다 줘라. 밖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심할 정도죠. 지금은 두 분 모두 연세 많이 드시고 예전만큼 싸우시진 않는데 제가 어릴 때는 부부싸움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부싸움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어머니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아무 말씀도 못 하셨죠. 하루는 아버지가 동네 어른들이랑 술을 잔뜩 마시고 밤늦게 돌아와서 영문도 모른 채 자고 있던 저를 깨워서 화를 내시고 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둘 다 집에서 꺼지라고 하시는 바람에 새벽 1시쯤 어머니와 저는 집에서 쫓겨나서 동네 마을회관에서 밤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단어는 폭군 독재자 같은 그런 말들 뿐이에요. 단 한 번도 저한테 다정하게 대해주신 적 없었고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전혀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죠. 그런 아버지가 이제는 제 아내에게 어머니한테 하던 안 좋은 습관 그대로 똑같이 하려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와 아버지는 조금 불편한 관계입니다. 아버지도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가 없고 저 역시도 부모님께 전할 말이 있으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아버지는 원래 무뚝뚝한 분이고 본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안부 전화도 잘하지 않았어요. 이런 면에서 아쉬워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저보다 먼저 들어온 아내가 안방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화 소리가 밖으로도 들렸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었는데 아내가 쩔쩔매며 곤란해하는 것 같았어요. 네, 아버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말에 한번 내려갈게요. 제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랑 전화하고 있었어? 아버님이면 우리 아버지랑 통화한 거야? 아내는 그냥 가끔 안부 전화하는 거라고 말을 했는데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저와 아버지는 전화통화 해본 적이 세 손가락으로 꼽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에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안부 전화까지 하는지 의아했어요. 아내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고 자꾸 숨기려고 하는 눈치라서 아내의 핸드폰을 한번 확인했더니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내가 먼저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내에게 전화도 하고 카톡으로 문자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핸드폰 잘 쓸 줄도 모르시고 문자도 보낼 줄 모르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며느리에게 잔소리할 때는 문자도 엄청 잘 쓰시더라고요. 보통 집안 제사니까 내려와라, 손주 얼굴 보고 싶으니까 주말에 내려와라 같은 소리를 자주 하셨어요. 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잔소리하고 귀찮을 정도로 연락하는 경우는 저희 아버지 말고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혹시 우리 어머니도 당신에게 연락하고 귀찮게 하냐 물었더니 지금까지 어머님 전화는 따로 받아본 적도 없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황당하고 어이없고 화도 났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직접 전화까지 해서 이러시는 건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제 전화기로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앞으로 저한테 하세요.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매번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집에 오라 마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옛날부터 묵어있는 감정이 있었는데 제 아내한테까지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키워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셨으니 제가 부모님께 잘해야 하는 건 맞는데 제 아내는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저 나랑 결혼해서 같이 산다는 죄로 받고 싶지도 않은 시아버지 전화를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시달리고 있었다니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감당하며 참고 있던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진작 눈치챘더라면 제가 어떻게든 막아줬을 텐데 제가 너무 무심한 남편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제사 때 내려와라, 안부 전화하라는 말도 못하냐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셨어요. 네 엄마가 시애미 노릇 똑바로 못하잖아. 며느리 무서워서 전화도 못하고 너한테도 쩔쩔매느라 싫은 소리도 못하는데 나라도 챙겨야 집안이 굴러가지. 집안에 명절 말고 제사가 6번이 더 있는데 그때마다 내려오라 마라 불러대던 거였어요. 아버지에게 앞으로 며느리는 집안 행사 안 갈 거고 제사 때나 명절 때나 저만 내려가겠다고 선언했더니 저보고 천하의 몹쓸 불효자 폐륜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여기에 아버지가 도와주신 건 정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준 은혜를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소리지만 아버지가 제 결혼 생활에 보태주신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결혼할 때도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했고 처갓집 가까이 살면서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 키우면서 모든 불편한 점들은 장모님 장인어른 도움받으며 살았어요. 처갓댁 모든 식구들이 다들 행복하고 장모님 장인어른 웃으며 서로 농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평생 아버지 수발 들고 뒷바라지 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너무 불쌍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로 모자라서 제 아내한테까지 따로 연락해서 잔소리를 하고 계셨다는 게 정말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아내가 저희 집에 내려가면 며느리 대접이라도 잘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난 며느리 예뻐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에게 시키던 심부름을 고스란히 제 아내에게 시켜 먹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하지 말라고 해도 아내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시댁에 오면 아버님이 하는 부탁 정도는 들어드려야 한다며 직접 나서서 움직였어요. 우리 어머니도 며느리가 주방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냥 본인이 하면 된다고 말렸는데 아내가 끝까지 어머니 옆에서 일을 돕더라고요. 저도 그런 아내를 보며 처갓집에 갔을 때는 항상 장모님 심부름을 도맡아 합니다. 깜빡거리는 전등도 교체해드리고 힘쓰는 일은 모아뒀다가 저한테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이야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고 사위 그 이상으로 위해주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며느리한테 지금까지 작은 선물 하나, 용돈 한 번 주신 적 없으시고 애 낳았을 때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분이셨죠? 저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이런 아버지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있었던 집안 제사에도 아내와 아들은 집에 두고 저 혼자 내려갔어요. 아버지께서 며느리는 어디에 두고 니놈 혼자 왔냐며 화를 내셨지만 돌아오는 구정에도 저는 혼자 집에 내려갈 생각이에요. 진짜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고 예전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집안에서 어른 대접받기 힘드실 겁니다. 어머니한테도 더 이상 아버지 명령 듣지 말고 집에서도 심부름 시키면 본인이 직접 하라고 말씀하시라 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1년만 더 있다가 아버지 혼자 놔두고 작은 이모 살고 계시는 제주도로 가실 거라 하네요. 거기서 작은 이모네 감귤 농사도 돕고 혼자 조용하게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아버지 성질대로 하실 수 있는지 두고 볼 거예요. 아내 핸드폰에서 이미 아버지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렸고 더 이상 쓸데없는 연락은 받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평생 집에서 독재자처럼 사셨는데 말년에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사실 것 같아요. 당연한 소리지만 저도 어머니라면 모를까 아버지한테는 아무것도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너가 똑바로 못하면 재산이고 뭐고 하나도 물려주지 않을 거라 하시는데 저는 아버지 재산에 전혀 관심도 없어요. 누가 돈 때문에 그동안 찾아가서 얼굴 뵙고 대접해드린 줄 아십니까? 그냥 제 부모님이니까 싫어도 기본은 하고 살 생각이었는데 이젠 그럴 이유가 하나씩 사라지는 중이에요.
어머니만 내년에 제주도로 내려가시면 그때는 진짜 아버지 찾아뵐 일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 가족들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죄는 다 받으셔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